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돼서 2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쪽 민주당 진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이재명의 2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무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냥 말로만 당신들의 생각으로만 야, 이거 검사들 2년 구형했어? 허위 공문 작성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알맹이 없이 또다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민주당이 뭐를 하느냐? 또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검사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여러 명의 검사들을 탄핵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가지고 또다시 이것을 법사위에 불러서 망신주기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 통해요. 실제 저번에도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주당이 검사청문회로 열었지만 당사자 출석 안 했고요. 언론에 보도도 안 됐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검사와 관련돼서 기각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절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뭘 하느냐? 검사 압박 입법을 법사위에 심사를 돌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어느 정도로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젠 아예 사법부까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판례기려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의 선고와 관련돼서 누구 재판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신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 예측 가능하신 일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 일단 첫 번째, 이재명을 2년 구형했던 검사들을 고발하겠다. 예측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실제 검사 청문회 열겠다. 이것도 예측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검사 압박 입법 실제 돌입하겠다. 이거 예측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법부까지도 압박하겠다. 예측 가능해요. 자, 왜겠습니까? 맨날 이래 왔잖아. 맨날.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맨날 했잖아요. 맨날.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시작이 아니라 반복된 재탕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검찰이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야, 저것들 또 저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개딸들만을 위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개딸들만 이것을 공감할 뿐이지 다른 일반적인 국민들은 전혀 공감 못하는 일들을 민주당이 벌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검찰의 2년 구형이 저들에게 굉장히 뼈아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와봤자 벌금형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벌금형이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것도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특히 이재명에 해당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야, 요 정도까지 나온다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검찰, 심지어 사법부까지 이들이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막 나간다고 이게 덮여지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다가 이 사설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습니다. 자, 서울경제 사설글이에요. 검사, 판사 겁박으로 사법 리스크와 진실을 덮을 수 없다.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겁박한다고 이재명이 없는 죄가, 아니, 있는 죄가 없어집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덮여져요? 절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진실은 덮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요,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즉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양형 기준이 있다고요. 어디서 발표한? 대법원에서 발표한 양형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다라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형은요 10개월까지 가능하고 벌금도 200에서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감형과 가중이 있는데 이재명의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 감형의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중 사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징역 2년이라는 최고형을 때린 겁니다. 즉 대법원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2년을 구형을 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왜냐면요 실제 이게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실제 보시면요 양형 최고 수준 구형 이유가 있어요. 실제 언론들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요 실제 대법원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선거범죄 양형 기준이라고요. 자, 이 양형 기준에 보면요 실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것이 실제 부정적으로 꼽히는지, 어떤 게 긍정적인 요인인지, 주요 참작 사유과 일반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대충만 읽어보셔도 이재명은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감형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 다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가중할 이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요 기준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이번 선거법 재판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10월 말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11월 15일로 늦춰졌기 때문에 야,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재판부를 향해서 똑바로 판결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사법부, 대법원에서 발표한 실제 선거범죄와 관련 양형 기준입니다. 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여론을 만드는 게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고의성 판단이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을 왜 받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이재명의 거짓말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성이 다분해요. 왜냐? 준비를 했잖아. 계획적이잖아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재명의 맨 처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무려 방송국 4곳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12월 22일 SBS에 가서 했고요. 12월 24일 CBS 라디오 가서 얘기했고요. 12월 27일 KBS 가서 얘기했고요. 12월 29일 채널A 가서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김문기 처장을 압니까 모릅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이 4개 방송국 모두 다 이재명은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고의성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2021년 12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김문기 처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사망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0일 이재명이 어디 출연했습니까? SBS 출연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신 하루 전이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언론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고 다분히 뭐 고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자신이 용도 변경 4단계를 함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재명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혓바닥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준비를 다 해왔잖아. 판넬도 준비해오고 심지어는 문서까지도 준비를 해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게 고의성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이번 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모든 사유에 있어서 고의성이 다분하다. 왜냐? 방송 가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료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따라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법원의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를 똑바로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다른 사람 찾으세요. 제가 볼 땐 이재명은 거의 끝나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 지금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포문을 열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판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11개 혐의로 7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개 1심이 끝난 겁니다. 즉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실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만 판결이 내린다면 이재명은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감옥에 썩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게 무엇이냐? 당장 앞서 있는 바로 위증교사와 관련된 결심 공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0일 이 결심 공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많은 전문가들, 특히 많은 법조인분들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어디에? 위증교사 재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 너무 빼박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전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 망치를 두들길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항상 내놓는 게 있어요. 사법연간이라고 있습니다. 사법연간. 자,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2023년 사법연감이라고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실제 재판부가 지금까지 어떠한 재판을 내렸는지 한 해 동안 그 내용을 담아놓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이재명이 해당되는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통계적으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래요, 신규 여러분들. 자, 판례를 보니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 5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징역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이쯤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냐? 실제 선거법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어떻게 처벌을 받으면 되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즉 이재명의 정치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법원이 5년간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요?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말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재명은 실제 정치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양형 기준입니다. 양형 기준. 자, 우선은 제가 이재명의 위증과 관련된 제가 형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형법 152조에 써 있습니다. 위증, 모해 위증. 1항에 뭐라고 써 있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더라도 지금 어떤 것보다 더 위중한 범죄입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보다 더 위중한 범죄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년 깔고 시작하고요. 일단 벌금을 내려도 1,000만 원을 깔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징역형이 있고 벌금형이 있는데 실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까? 벌금이 아닙니다.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라는 거예요. 5년 동안 판례를 분석해보니까 지금 유죄 판결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된 분석을 해주시고 실제 제가 많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많은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적어도 3년은 선고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형이 아니에요. 재판부의 선고입니다. 적어도 3년은 선고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양형 기준이 있어요. 양형 기준.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찾아갖고 보여드립니다. 실제 대법원이 발표한 양형 기준표예요. 자,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실제 대법원이 발간한 겁니다. 위증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위증에 대한 양형 기준.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증. 자, 구분을 보시면 위증, 모의 위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재명은 위증에 속하죠. 일단 기본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깔고 갑니다. 감형이 되면요 10개월로 줄일 수 있고요. 가중이 되면 3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벌금형이 실제 양형 기준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쓰여 있지 않고 징역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이 그래서 징역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특별 양형 인자가 있고 일반 양형 인자가 있어요.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특별 양형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당해 범죄 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고, 일반 양형 인자는 그 영향력이 특별 양형 인자에 미치지 못하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결정된 공고 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인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요 특별 양형 인자가 되든 일반 양형 인자가 되든요 이와 관련돼서 가중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특별 양형 인자와 관련돼서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는데 감경 요소 보십시오. 이재명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우발적 범행 아니잖아요. 녹취록이 있잖아요. 두 번째, 위증이 지역적 상황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아니잖아요. 이재명과 관련된 그때 당시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걸렸던 겁니다. 자, 심지어 뭡니까? 농화자, 심신미약, 자수자백 있습니까? 이재명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감경 요소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중 요소를 보겠습니다. 가중 요소. 자, 실제 가중 요소로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제적 대가의 수수,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이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이재명 교사했잖아요. 이재명은 위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한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가중 요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 양형 기준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경이 있고요. 가중 요소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감경 요소에 뭐라 써 있습니까? 미필적 고의, 소극 가담, 재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이재명 해당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재명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까? 전과 사범이잖아요. 네? 이재명은 감경 요소와 관련된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중 요소를 보겠습니다. 가중 요소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에 위증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약속,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이재명 여기에 뭐가 해당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위증을 교사한 경우. 이재명은 위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위증을 교사한 사람입니다. 자, 여길 보더라도 뭡니까? 이재명은 감경 요소가 없고 뭐만 있다? 가중 요소만 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중 요소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일단 징역 10개월에서 최고 징역 3년까지 해당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된 사안이 뭐 이게 보통 사안입니까? 이거 거의 대한민국 역대급의 위증교사예요. 즉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법조인 분들이 적어도 이재명한테 검찰이
징역 5년 최고형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 관련돼서 재판부가 이재명을 적어도 징역 3년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이재명이 이렇게 감옥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법원이 발표한 그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징역형도 있겠지만 이재명에 관련돼서 뭐도 있습니까?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요 집행유예를 나올 가능성도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대법원이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위증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요건도 세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위증과 관련된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위증과 관련돼서 집행유예를 받기에 부정적인 사안이 있고요 긍정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긍정적인 사안부터 볼게요. 자,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소극가담, 우발적 범행, 천저한 개전의 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재명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형사처벌 전력 있잖아요. 즉 이재명은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긍정적인 사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사안을 볼게요. 부정적인 사안.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대가의 수수, 동종 전과,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있잖아요.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여기 있습니까? 다른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형을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돼서 실제 뭐 한 겁니까? 위증교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뭐 했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무죄 판결 났잖아요. 원래 2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3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결과 영향 준 거예요. 즉 이재명은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두 번째, 위증을 교사했잖아요. 즉 이재명은 집행유예와 관련돼서도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신규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보면 실제 어떻습니까? 모든 양형 기준을 보여드렸어요.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감경 요소가 더 많습니까? 가중 요소가 더 많습니까? 감경 요소는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가중 요소만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징역형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돼서 뭐가 있습니까? 실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에 더 해당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요소에 더 해당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가중 사유가 더 많고 더 나아가 집행유예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도 더 적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징역을 받을 거다. 적어도 징역 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도 민주당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아무리 벗어나려 그래도 실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그 법치주의 국가 아래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사실상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창훈입니다. 유창훈.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실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창훈마저도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요,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 얘기를 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 끝. 자, 여러분들 뭐 할 게 더 있습니까? 이재명을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던 유창훈마저도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대요. 네, 소명됐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그것도 극단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유창훈마저도 이재명은 뭐라고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대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부가 과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특히 좌편향된 판사가 들어왔을 때 이와 관련돼서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기각 판결을 내렸던 유창훈마저도,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판결문을 써줬던 유창훈마저도 이재명 위증교사는 뭐라고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끝. 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한 문장으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유, 진짜 감옥 갈 것 같다. 네, 감옥 갈 것 같아. 네, 이재명이 예언을 했어. 감옥 갈 것 같다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왜겠습니까? 검찰이 물증을 되게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녹취록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녹취록? 실제 이재명의 녹취록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3개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관련 녹취록 풀버전을 제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건 빼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빼박이에요. 이걸 위증교사 안 했다고 말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위증교사 얘기 안 했다면요. 사실상 이 나라에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징역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렇게. 자, 실제 KBS 전 PD도 이재명 검사 사명 누명 썼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더 나아가 KBS 전 간부도 검사 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에 들은 적이 없다. 심지어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KBS 관계자도 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KBS 기자도 이재명 위증교사 몰자고 통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증인들을 누가 신청한 겁니까? 이재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이 신청한 게 아니라고요. 이재명이 신청했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 어떤 물증을 들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신청한 증인들마저도 하나같이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유창훈마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지난 5년간 위증교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위증과 위증교사 중에서 어떤 게 더 징역형이 많은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실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위증교사와 위증 선고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자, 비교를 해보시면요. 위증에는 뭐가 더 많습니까? 벌금형이 더 많아요. 벌금형이. 그런데 지금 이재명에 해당되는 위증교사는 뭐가 많습니까? 징역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징역형이 지난 5년 동안에 6건이었다 치면요. 위증교사는 5년 동안에 15건이었어요. 자, 심지어 벌금형은요. 어떻습니까? 벌금형 집행유예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징역형 15건, 징역형 집행유예 14건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이렇기 때문에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징역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재명은 피선고권이 박탈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이재명이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재명은 대권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쟁기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단순히 우리가 이재명이 깜빵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떤 물증을 들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발표한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은 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앞으로 민주당과 민주당 좌파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걱정하는 건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대법원이 어떤 양형 기준을 내놓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지난 5년 동안에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우리가 이 팩트에 따라서, 이 근거에 따라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은 감경 사유가 없고 가중 사유만 있는데, 더 나아가 집행유예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을 징역형을 안 내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지난 5년간의 판례를 보니까 4명 중에 3명은 모두 다 징역형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징역형을 안 받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재판부가 밝힌, 대법원이 밝힌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막 가짜뉴스 쏟아낼 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별의별 짓 다 할 거예요. 그와 관련 우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팩트에 따라서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정선동을 하는지 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저들처럼, 우리는 좌파들처럼 없는 걸 가지고 뇌피셜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관련된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이재명이 왜 그렇게 아연실색을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자료들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양형 기준표, 이 양형 기준표가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 있어서 실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띄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구형이 나오고요, 올바른 선고가 나오겠죠. 저는 그런 목적에 따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근거 자료를 보여드린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갈 것 같아. 네,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민주당 좌파들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인지 우리가 잘 보고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게 지금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